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가 돼야 우리가 진리의 길로 나아설 수 있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권인 나라가 반드시 만들어지도록 하고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 그것만 봐도 첫 출발, 인사평가의 첫 출발이니까요. 그것만 잘해도 사실은 뭐 반 이상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래서 이재명이 한 말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인데 그때 주로 저기 순회 그 경선 할 때 한 연설도 있지만 거기도 좋은 이 말이 아주 많은데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거 수락 연설을 할 때 나온 이야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역량 진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인사평가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다시는 윤석열 같은 사람, 한덕수 같은 사람이 최상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공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국힘당 같은 정당, 이런 정당은 이제 암덩어리죠. 국가를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예요. 그런 정당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정당이 우리 민족을 문명을 후퇴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힘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안 것은 이 국가의 암적 존재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는 정치인을 길러낼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건 뭐 해체 수순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이거는 이 범죄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들 다 쳐내고 다시 다 정리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량 진단하는 거 이게 역량 진단이라는 건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인사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유능한 사람인가 무능한 사람인가. 그거를 보려면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고 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그런 걸 다 봐야 되지만 우선 말과 행동 요 두 가지만 봐도 그다음에 그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요 세 가지만 봐도 이 사람이 유능한지 무능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지난 일요일 날 권민내 워크숍 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실험적인 APM 워크숍을 했어요. 성취효증 모형. 근데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APM 워크숍을 할 때 쓰는 교재가 있잖아요. 그 표준 교재를 만들어서 누구라도 이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권민내 회원들에게 다 배포해서 항상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물론 제 성취효증 모형이라는 제 책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워크숍 자료가 아니고 그냥 그거를 공부하는 조금 이제 쉽게 쓰느라고 쉽게 썼는데 아직도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걱정이 많은데 그러니까 쉽게 쓰느라고 썼으니까 이제 웬만하신 분들은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학문적 백그라운드 거기 들어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APM Achievement Prediction Model 성취 예측 모형 그래서 그 사람이 유능한지 무능한지를 분별해서 유능한 사람을 정치인으로 유능한 사람을 고위 공직자로 앉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는 부강한 나라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윤석열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너무 한심하잖아. 내가 2022년 8월부터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윤석열 하는 짓을 보고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강의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나는 사실 그 책 몇 권 쓰고 내가 지필 목록도 있어. 지필 내가 죽을 때까지 몇 권의 책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쓰겠다는 걸 다 정리해 놓고 있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 책이나 써야 되겠다 이러다가 이제 몇몇 젊은 제자들이 유튜브 해라 유튜브 계속 그래요. 이전부터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와서 촬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유튜브 채널이 있긴 있었어요. 내가 관리한다기보다는 그 친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항상 와서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랬어요. 뭐 그런 가 없다. 그렇지.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유튜브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한 거는 이제 2년 반 정도 된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한테서 이걸 배운 사람들이 꽤 많아요. 대학원에서 7년 동안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 오프라인에서 그 이제 내가 은퇴하고 나서 가르친 게.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도 내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왔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 유튜브 강의를 보고 온 분들,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기가 여기에 진짜 배워야 되겠다 이거. 그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자기 열정과 책임감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이거를 진짜 제대로 좀 배우고 제대로 퍼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표준 교재를 만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실험적인 워크숍을 한 4시간 그러니까 5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6시까지 4시간 동안 한 차례 실험적인 성취의 증모형 워크숍을 표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 뒤에서 저 가운데쯤에 있는 그 웃으시는 선생님 계신데 김민조 선생인데 인사 컨설팅을 하고 또 대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오랫동안 하신 베테랑이신데 이런 이제 컨셉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표준 교재를 만들자 그런 아이디어도 내시고 그런데 지난 일요일 날 우리 모임에 와서 안다는 것의 10단계라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고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안다는 것이 뭐냐? 안다의 10단계죠. 그래서 나는 이게 처음에 안다의 10단계라 그래가지고 인도의 어떤 구루가 뭔가 이렇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안다의 10단계. 안다는 게 뭐냐? 1단계는 들은 적이 있다. 2단계는 여러 번 들었다. 그래서 기억할 수 있다. 3단계는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4단계는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 말할 수 있다. 전달할 수 있다죠. 핵심을 파악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전달할 수 있다. 5단계는 말한 내용을 행동할 수 있다. 할 줄 안다는 거죠. 그 6단계는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7단계는 말한 내용을 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 있어. 말한 대로. 그 다음에 8단계는 가르칠 줄 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야. 9단계는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10단계는 평가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눴대요. 인도의 어느 구루가. 근데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대. 그냥 이런 걸 이렇게 한대. 그래서 이걸 5단계로 다시 나눕니다. 지의 단계죠. 그다음에 행의 단계. 말한 내용을 행동할 수 있고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용의 단계입니다. 그 말한 내용을 시킬 수 있다. 이걸 써먹을 수 있다. 말한 내용을 자기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훈의 단계는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훈육할 수 있어. 제대로 가르칠 수도 있고 마지막 단계는 평입니다. 평가하는 거죠. 자기가 안 것을 적용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자신도 평가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 지행, 용, 훈, 평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이걸 잘 들여다 보니까 이걸 조금 그러니까 한 5단계로 잘 만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나중에 이걸 잘 만들어서 우리 워크숍 할 때도 쓸 수 있을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영양 요소별 레벨을 5단계로 돼 있거든요. 5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다는 것이 5개 수준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취회측 모형 APM 표준교재 제작을 위한 실험적 워크숍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냐면 5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어디냐? 아직 대충 이제 하고 이제 우리 윤진 선생이 커뮤니케이션 자문관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하여튼 서울 시내 어디랍니다. 그래서 거기도 교통도 괜찮고, 그래서 거기서 장소를 잡았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참가비를 받는 이유는, 이번 실험적인 워크숍에 오시면 좋은 점은 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워크숍을 5주에 걸쳐서 4시간씩 20시간을 공부할 텐데, 그때 공부할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체 프레임워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그걸 전체 프레임워크를 알고,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반기에 걸쳐서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상적인 그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배울 수 있고, 실제로 워크숍이니까 자기가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도 하고 공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일단 그래서 실험적 워크숍은 표준교재 제작을 위한 총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같이 논의하고 같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자, 아까 봤던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신청서 작성은 제가 고정 댓글에, 이 강의 끝나고 고정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QR 코드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걸로 이제 찾아서 들어가면 거기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에 뭐 써라, 그런 게 있어. 그거 쓰고 신청하고 이제 참가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참가비를 어디다 내라, 뭐 그런 것도 다 있겠죠, 그죠? 나중에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선정은 5월 6일 날까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명? 그 정도에서 전체가 한 30명. 워크숍은 한 20명에서 30명이 제일 적정한 인원인데, 제가 해보니까 한 40~50명까지도 해도 괜찮더라고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청서 작성 폼입니다. 구글 폼에 들어가면 아까 그 QR 코드를 찍거나, 또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찍고 들어가면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죠.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제대로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보고 자기 삶도 좀 풍요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봐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재능을 얼마만큼 가지고 태어나서 얘네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배우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가 중요한데요. 7번째, 이 자기소개는 뭐냐면 최근 3년 내에 가장 나에게 영향을 줬던, 또는 자랑할 만한, 또는 좌절했던 어떤 사건도 괜찮은데,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떤 스토리, 어떤 서사, 어떤 역할, 이런 걸 했는지를 기록해 주면 됩니다. 짤막하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아도 그런 사건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자기가 실수한 것도 좋고 실패한 것도 좋고 좌절한 것도 좋고 성공해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빅 이벤트가 있었다면 그 사건을 소개해서 자기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회원이냐 아니냐 이런 여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프라인 워크숍은 회원에 한해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회원 중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9번째는 이제 이런 개인 정보잖아요. 이게 다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느냐 하는 것을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작성해가지고 보내시면 저기 우리 여기 이전에 나하고 같이 이걸 공부했었던 분들이 이렇게 봐서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